장미의 영식부터 가죠. 장미님하고 영식님 지복행 가실 것 같아요.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안 들어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22 영식님이 저희 채널 또 신쿵이시기도 하고 그랬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면 저는 솔직히 장미님 같은 사람이 좀 더 편하긴 해요. 왜냐면 장미님의 어떤 팩폭이나 이런 거는 딱히 나를 긁지 않고 그리고 장미님은 굉장히 단순하고 선명하거든. 그래서 대화하기가 조금 나는 그런 사람을 좀 편하게 생각하기는 해.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도 장미님이 왜 빡친지 알아요. 그래서 영식 입장에서 어떻게 말했으면 됐다. 장미 입장에서 어떻게 말했으면 됐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해보자고요. 장미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새삼스럽지는 않아, 솔직히. 장미님 처음 등장할 때 오히려 더 비판적으로 봤죠. 근데 보다 보니까 에휴 저 사람 그냥 저렇구나 이렇게 그냥 오히려 이해하게 됐지. 처음에 장미님 등장할 때 장미가 가시가 있네요. 제가 막 그랬잖아요. 장미님은 원래 과했어요. 새삼스럽지 않아. 충분히 무례하게 느낄 수 있지. 조심성이 없으니까. 무례한 게 맞는데 술 친구로 제가 그냥 좋겠다라고 싶었던 그 말을 했던 게 어느 순간 되면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 그래서 그냥 애초에 그냥 선이 그어져 버려. 건이 그어질 사람은 그어지고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초반부터 막 나가면 먹히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손절당하거나 빠르게 손절당할 가능성이 있죠. 오늘부터 기원 1일차 22 영식님과 장미님 벨기에 여행 기원합니다. 고디바 공장 견학 기원합니다. 고디바 공장 견학해주세요. 110일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함님은 턱식님하고 데이트를 하고 왔죠. 숙소에 머물고 있는 영식님은 정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단발머리라고 선물을 물어보면 뭐 어떡해. 여자들의 속성이 단발, 장발. 그러면 단발들은 다 비슷하고 장발들은 다 비슷하고 그런가? 그 단발머리 여잔데 뭘 좋아해? 라고 했을 때 단발머리라고 하니까 단발머리에 관련된 생각을 하는 거고 머리 그리고 정희님은 또 선캡 같은 것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야구모자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진짜 이 패션에 관련된 선물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의외로 남자분들이 여성분한테 선물로 옷이나 이런 거 선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그닥 좋지 않아요. 상대가 원하는 만큼의 정도의 센스를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옷 선물하는 거는 좋거든요. 남자 입장에서는 고마워.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옷 선물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많이 있지 실은. 그리고 심지어 그 옷 스타일이 자유분방하신 여성분한테 그분한테 포카리스웨이트 샤랄라 원피스를 선물했어. 이거는 약간 매기는 느낌이 있거든. 내 평소 옷 스타일이 지금 뭐 이상하다고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옷 스타일이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고 나를 이 선물로 매기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선물을 주면 그거를 나중에 어쨌든 입고 나오란 얘기란 말이지. 근데 이거 입어봤을 때 안 어울려. 참 쉽지 않단 말이지. 근데 저거를 약간 패션을 선물한다는 게 영식님이 확실히 많이 미숙해. 연애를 너무 오래 쉬셨어. 차라리 따님한테 물어봤어도 괜찮았을 텐데. 따님이 오히려 그냥 창의적으로 다른 거를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는데 먹을 거 뭐 맛있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22기의 미녀 정희가 딱 생각나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랑 재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22기의 미녀 정희가 딱 생각났다 하면서 네가 또 하필 쇼컷머리라. 오빠가 쇼컷머리를 한 여자한테 관심이 생겼거든. 이렇게 쇼컷 강조해버리니까 정희님도 이 헤어스타일에 관련된 선물을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생각하는데 이게 백함님은 모자를 그렇게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정희님은 이목구비가 워낙 크고 얼굴이 주먹만 하잖아요. 근데 백함님은 스스로가 얼굴이 막 주먹만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야구 모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할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모자는 진짜 이 정인님 같은 스타일은 잘 어울려요. 이렇게 딱 쓰면 이렇게 뭐 약간 힙해 보이고 근데 백함님은 좀 다른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갑자기 왜 저기서 털모자로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마법사 모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쇼컷머리를 한 여자에 관심이 생겼는데 쇼컷머리인 여자한테 어울릴 아이템이 있니?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쇼컷이라고 하니까 이제 모자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정희님 입장에서는 너무 잘 어울리죠. 영식님이 백합님을 생각했을 때 함부로 모자를 선물하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일단 이 사람의 물량 공세 때문에 이 사람에게 끌렸을 때는 무조건 나중에 변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물량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스스로가 인지하는 순간 마음은 더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 가지 원리가 섞여 있는데 내가 진짜 어디서 봉사활동을 할 때 그 느끼는 기쁨과 봉사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돈을 받아. 그때 그 느끼는 마음의 보상이 확 줄어든다는 연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를 베껴 쓰고 주고 고맙습니다 했을 때 베껴 쓰는 일이 재밌었습니다 하는데 베껴 쓰고 돈을 한 10,000원 받았어. 그러면 정말 지루했어요. 이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물질로 이렇게 받으면 내가 물질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물질 때문에 이 사람이 좋구나 라고 뇌는 상황을 해석해.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물질이 좋구나. 이 일은 보람되지 않고 나는 월급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받는 게 없어도 아니면 서로 주고받아도 그 시간이 즐겁다라고 느끼게 해야 그 사람의 진짜 내적 보상이 되는 거지. 이게 계속 외적 보상으로 주면 내적 보상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영식님의 이런 방식은 말 그대로 외적 보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내적 보상은 오히려 깎아먹어 버리는 거야, 실은. 그래서 이게 적당히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씩 뭐 물질적인 것도 선물할 수 있죠. 근데 그걸로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뭐 명분도 있고 기분도 좋고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얻으려고 선물 공세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귀는 순간 마음은 커지지 않아. 모자 선물 뭐 괜찮다면 괜찮을 수 있는데 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영식님이 선물한 모자 색깔도 이게 워낙 취향을 타다 보니까 이런 선물 줄 거면 좀 다른 거 주지라고. 왜냐면 저런 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평소에 백합 씨가 뭐 즐겨 뭐 쓰는 디자인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영식님은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면서 현타가 오는데 이것도 지금 영식님이 하고 있는 어떤 이 배려와 선물 공세나 이런 게 단기적일 거라는 확신이 드는 멘트기는 하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고 지금까지도 해오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걸로 마음을 얻는다고 한들 상대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현타가 오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단계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공세야, 공세.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모자를 쭉 고르시거든요. 그래서 백합 씨에게 주기 위해서 퀵으로 주문하고 별로지. 그건 별론지 알고 주는 거야. 내가 이게 진짜 별로라는 거를 알고 상대 입장에서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왜 주는 건지 그 반응을 알고 주는 거랑 이거 좋지 하고 주는 거랑은 다르지. 그걸 알고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백팩을 진짜 메고 다닐 거라고 주겠어? 세 번째 선물. 그때 지나가던 국화님, 영식님 뭐예요? 심심해요 하면서 지금 즐기는 자 모드가 됐군요. 그래서 들어와요. 이거 선물 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국화님이 은근 소녀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는구나. 또 영식님 또 낭만이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것만 줄 거예요? 아니면 뭐 하면서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국화님이 약간 힌트를 줬는데 이거 좀 뭐 포장하면서 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면서 주던가, 여기서 국화님이 힌트를 주니까 영식님이 뭐라도 해야지 하고 보물찾기 이벤트를 했어요. 이게 뭔가 모르게 귀엽지 이렇게 숨겨놓고 보물찾기는 좋은데, 뭔가 국화님은 그래도 이 추운데 따뜻하게 나갈 때 이거 써요 하고 이렇게 포장해서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데이트 나갈 때 오늘은 추우니까 이거 써요 하거나, 밤에 이렇게 나갈 때 뭔가 이제 그런 이 어떤 맥락적인 부분을 국화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영식님은 그거를 잘 몰랐어. 가만히 있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도. 나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조급하면 항상 모든 거를 망치는데.
그래서 방금 이제 국화님이 이거 이대로 줄 거예요? 라는 말에 그러면 보물찾기를 해야지 라고 좋게 말하면 귀엽고 재미있어요. 근데 어쨌든 국화님은 이거 보물찾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은 절대 아니었을 거고 이거 좀 포장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뭔가 이거 줄 명분을 좀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모자를 선물하는 건 조금 뜬금없네요. 예를 들어서 뭐 백합님이 뭐 머리가 시렵다고 했는데 저런 거를 준다거나 이런 게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평소에 이제 했던 말들 기억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백합님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맥락도 없는 약간 이런 선물이어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모자 선물을 이제 숨기고요. 백합에게 진정성이라기보다는 영식님은 자기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임해보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차를 마시고 있고요. 영식님은 이제 싱글벙글 선물을 줄 생각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죠. 백합님이 술을 한 잔 드셨구만? 턱식하고는 술도 마시고 난 전화번호 너한테 줄 의향이 있다 고까지도 하고 근데 지금 백합님에게 걸리는 건 꽝 대신 닭이라는 프레임이에요. 그게 계속 머릿속에 걸려 있어. 그래서 지금 영식의 저런 부분들, 영식의 어떤 선물 공세가 부담스러워요. 지금 마음은 턱식이 재밌거든. 그래서 장미님이 술 가져와야지 더 먹자. 그렇게 지금 백합님 오니까 뭐라도 좀 해주려고 백합님에게 어필하기 위한 요리 시간. 딱히 어필하고 뭐랄까 생색은 못 내지만 필요한 설거지는 영수. 영수 사람이 괜찮아 이런 거 보면 이게 영수 씨가 왜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여겨지는지는 알겠어요. 이 영수 씨가 이게 말 센스가 없고 사람이 건조해. 하지만 또 우리 채널이 특히나 이런 어떤 건조한 사람들의 이런 말 해석을 또 유독 잘 하잖아요. 아직 시작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만두 구웠어. 이건 생색을 낼 수 있지만 설거지 하고 왔어. 이거는 생색이 덜 나잖아요. 그래도 가가지고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영수가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렇게 그 타이밍에 또 여성들도 약간 둘둘 갈려 있어요. 지금 약간 친한 정도가 좀 그렇잖아요. 백합하고 국화님이 아무래도 한 방을 쓰니까 서로 할 얘기 못할 얘기를 좀 많이 해. 그래서 장미님이 터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진짜 아주 조금인데 국화님 탓도 있어. 진짜 조금인데 국화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장미님의 오해에는 국화님이 약간 한 숟가락 떠서 한 게 있어. 그거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백합님이 정했지? 국화는 내가 경수한테 내가 적당히 하고 와 라고 했어. 그래서 뭐 전쟁이야. 그래. 이것도 경수를 두고 동백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동백 장미가 약간 연합. 이쪽 국화 백합의 연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죠. 백합 씨랑 장미 씨는 진짜 안 맞는 게 장미는 말을 돌리지 않아. 오히려 말을 너무 안 돌려서 무례한 사람이고 백합은 정답을 정해놓고 말을 돌려서 상대가 그것을 찾지 않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있고 문제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국화님이 내가 적당히 하고 와 라고 경수와의 데이트에서의 그 비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화랑 백합이 연합이니까 국화와 동백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국화가 이겨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 백합은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국화가 카운트다운 잰다. 2시간이야. 경수 늦기만 해봐. 이러면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백합도 편해졌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백합도 자기가 이제 턱식과 좀 데이트도 하고 오고 이랬으니까 국화님하고 턱식이 완전히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좀 괜찮죠.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국화가 언니는 정했어? 기다려봐. 이따가 더 적절한 타이밍에 할 거야.
여기서 이제 언니는 정했어? 여기서 백합은 아직 못 정했죠? 근데 못 정했어도 못 정한 이유가 지금 아직 시작이라 그래. 백합님의 마음은 턱식인데 턱식은 국화를 너무 응원했어. 나를 둘째로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느껴져. 백합 씨는 자신을 둘째 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나를 둘째로 여기는 걸. 그래서 삼형수도 엄청 태워버렸잖아. 나를 처음에 선택을 안 했어? 라고 하면서 태워버린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턱식에 대해서 더 호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또 몰라. 오늘 모르고 오늘 밤에 아무도 안 잘 거다. 근데 이제 백합님은 나는 잘 거라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조금 다른 의미의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는 했죠. 이따가 내가 이제 장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미 편드나는 챗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때 해야지. 턱식은 지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턱식은 국화 보기가 부담스러울 거야. 여기서 뭐 아유 자고 싶다. 언니 그러면 살짝만 자고 와. 한 30분? 그렇게 백합은 진짜로 자러 갑니다. 여기 만약 턱식이 있었다면 백합이 자러 가지 않았을 거야. 영식이 옆에 있으니까 자러 가죠. 이 와중에 영식님은 따라가죠. 왜냐면 영식님은 계속 이거를 벼르고 있었으니까. 화장실 핑계로 이제 영식님이 따라가면서 5분만 잠깐. 근데 이것도 그 숨겨놓는 모습까지는 그래도 그래 뭐 귀엽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다르게 명분이 있게 줬으면 좋았을지 않았을까. 피곤해서 들어가는 사람을 불러서 걷게 하는 게 조금 그닥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아쉽죠. 근데 이제 저거를 숨겨놓을 때는 저거 보고 막 찾아가지고 감동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이게 막상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상황이 좀 웃기게 된 게 백합님은 뭐 걸어서 30초라고 해서 갔더니 찾아봐 이러면서 후레쉬 주고 찾아봐 이게 약간 좀 아쉬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디를 보다가 딱 어디를 들쳤는데 발견해서 이건가? 하는 이런 느낌도 아니고 거기까지 앞에까지 가서 찾아봐 이 앞에 약간 이게 너무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그래서 여기 비춰봐요. 그래서 여기에 둔 거 뻔히 알고 여기 비춰보라고 하고 이런 게 뭔가 이 국화님에게 가서 이제 백합님이 이렇게 자려고 누우셨을 때 딱 눈에 띄는 장소에 좀 놔줘. 약간 그렇게 부탁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굳이 이벤트를 할 거면. 그래서 백합님이 이제 돌아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보고 거기에 이제 편지까지 있으면 아침에 추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은 좀 따뜻하게 하시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모자는 근데 너무 스타일링이니까 뭐 목도리나 장갑 이런 게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뭐 수면 양말이라도 뭐 잘 때 신고 자라고 뭔가 그게 좀 아쉽네요. 저기서 이제 흐뭇하게 보고 있는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는 저게 참 재밌는 이벤트긴 한데 딸들이 참 좋아하긴 하는데 저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선물이 있는 걸 캐치하고 미안해요 직접 보지를 못해서 하긴 인터넷으로 샀으니까 직접 보지 못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백합님도 좀 부담되는 거야. 영식님 나 진짜 이게 그 전에 어떤 감정선이 빌드업이 좀 돼 있으면 백합님도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합님이 예를 들어서 머리 시렵다 나 원래 모자 쓰고 다니는데 이번에 스타일링 아니라고 이게 단발했더니 이게 안 되네. 약간 뭐 예에서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선물할 수 있지. 상대한테 평소에 관심이 있고 얘기를 들어놔야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아쉬운 거지. 이게 선물 똑같은 용은 용대로 쓰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단 말이지 지금. 이성을 딸대하듯 행동하기가 아무래도 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하니까 그렇게 딸처럼 대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영식님 나 진짜 저 어제부터 계속 받기만 하는데 그래 지금 벌써 3번째 선물 아니야? 그렇게 이제 부끄러움의 뒷걸음질. 그러니까 저거를 그리고 영식님은 자기가 이제 선물을 하니까 저거를 씌워주려고 했거든. 그냥 씌워주려고 하는데 저건 좀 그래. 언능 써봐요. 이렇게. 진짜. 그래서 저거를 기어코 직접 씌워주네.
되게 귀여운 스타일인데 좀 아쉬워요. 저것도 약간 스타일링 강요가 있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옷을 선물하는 순간 상대는 이제 생각이 많아지거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생각이 많아져.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으라는 건가? 그동안에 내가 너무 노출이 심했나? 반대도 있어. 그동안에 내가 너무 노출이 없었나? 나한테 이런 스타일을 입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직접 씌워주니까 백함님도 저거를 얼굴을 이제 가리죠. 왜냐면 그 누가 SS 바다처럼 이렇게 한 가닥 나오게 하고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거울 보고 한참 해갖고 이거 다 자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그냥 쓱 씌워놓으면 저거 되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나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벗는 거지. 스머프 모자라고. 저게 이제 이게 약간 뿔 같고 귀 같고 되게 귀여워서 샀겠죠, 영식님은. 차라리 뭐 그냥 돌려서 쓸 수 있는 뭐 가방이나 장갑은 모르겠어. 이것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너무 고마워요. 나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너무 고마워요. 어쨌건 감사 인사하고요. 영식님은 지금 해냈다. 자, 들고 가요. 저 해맑은 미소 어떡할 거야. 진짜 정말 애썼는데. 진짜 그 약간의 차이가 같은 선물이어도 훨씬 가치를 크게 만드는 건데 영식님은 그냥 선물만 드립다 하고 있으니 참 너무 아쉽다. 자, 들고 가요. 가서 맘껏 자랑하세요. 자, 맘껏. 뿌듯한. 이게 좋아하는 사람의 이 애정 공세죠. 영식님이 이 연애 경험이 너무 최근에 없었어요. 그래. 이게 30대, 40대 이렇게 쭉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상태로 이렇게 쭉 살아오셨으면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말 그대로 젊어서 연애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애 혼자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이 성인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그 성인 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미님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장미님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회심의 선물 증정. 지금 이건 뿌듯한 마음에 이렇게 자 들고 가요. 딱 뒷짐지고 딱 가는 거지.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근데 백함님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영식은 턱식만큼 안 끌리거든요. 턱식은 지금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해서 같이 있으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화번호 줄 의향이 있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자꾸 왜 꽁 대신 닭이라고 하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오히려 쓰는 거지. 그러니까 백함님은 더 미안한 거야.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응? 더 미안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 전에 이미 백함님 입장에서는 선을 조금 그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또 그 선을 선물로 그 선을 넘어서 선물을 던져주니까. 그러니까 영식은 또 이게 멋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부담 갖지 말고 지금 영식님이 조급하기도 하고 할 줄 아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직진할 거예요. 이게 이거밖에 없어. 컨텐츠가 없는 거야, 사람이. 이 목적 지향적인 것 때문에 같이 얘기도 하고 어디 백함님 취미 같은 거 있으면 뭐 좋아하냐 뭐 배울 수도 있고 자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선물 그리고 좋아한다 이거 두 개로 모든 거를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좀 영식님이 너무 서툰 부분이죠. 그쵸. 나를 뭘 알고 좋아하는가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영원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죠. 어떻게 저렇게 선물을 지금 3박 4일 동안 선물을 매일 주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영식님이 항상 이런 남자는 아닙니다. 지금 영식님은 백함님이 굉장히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 항상 이렇게 감동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저도 인간입니다. 화도 낼 줄 알고 삐질 줄 알고 부족한 거 많은데 이렇게 나 어른스럽고 멋지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른스럽고 멋지기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약간 지금 너무 감동을 주고 막 대단히 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부담을 줘버렸고 백함님은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오히려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영식님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지금. 참.
그러니까 백합님이 저는 진짜 영식님이 여기 와서 되게 행복하게 잘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이 말은 여기서 잘 즐겼으면 좋겠다는 말은 여기서 즐기고 끝. 그 말을 암시하잖아요. 물론 100%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그래서 제가 거절을 지금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그런 좋아하는 마음 유지한 상태로 그냥 잘 즐기시다가 저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잘 놀다 가시죠 라는 말에 가깝잖아요 실은. 영식님은 뭔가 그러네. 자기가 생각하는 멋진 남자 모습이 있겠구나.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잘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이 말은 나는 당신에게 원래 거절할 마음이 있지만 차마 거절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 때문에 뭔가 상처받고는 내가 중간에 거절해서 상처받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냥 즐겼으면 가시길 바래서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굳이 거절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백합님이 굉장히 거절을 제대로까지는 아니지만 거절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영식님도 그거를 완전히 못 캐치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데 벌써 그런 말을 하지? 잘했어. 뭘 잘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고 있는 걸 잘했다는 건가? 그래서 영식님은 솔직히 마음 아프겠죠. 거절당하면 마음 아프겠는데, 그러니까 영식님은 아직 거절 당했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거절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러니까 영식님은 그렇잖아도 선물을 주면 영식님 입장에서는 지금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영식님 진짜 너무 멋져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그렇게까지 멋진 사람 아닙니다 하고 약간의 겸손의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영식님 너무 멋져요가 아니라 약간 거절의 뉘앙스를 담은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식님이 지금 심리적으로 충격을 좀 먹었어 이걸로. 그래서 솔직히 마음 아프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내가 마음 아픈 걸 보여줘서 그 여자가 힘들면 좋아할 자격이 없어요. 이 영식님은 그러네. 이 남자에 대한 뭔가 이 추구하는 바가 있네요. 근데 그 추구하는 바와 현실의 자신의 어떤 감정 조절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네. 영식님은 이렇게 좀 차분하게 기다려주고 이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아빠 같은 모습이 영식 씨가 생각하는 멋진 남자의 모습인가 봐요. 근데 정작 본인은 이제 그러기는 힘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상대한테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그걸로 뭐 상대를 수동 공격 혹은 적극 공격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지. 마음 아프면 마음 아픈 티도 낼 수 있고 한 거지. 나 진짜 너 좋아하는데 네가 안 받아줘 나 진짜 너무 슬프다 할 수 있지 왜. 너무 높아 기준이 또 이럴 땐. 그래서 어쨌건 백합님한테 부담 갖지 말고 내일 끝날 때까지 백합 당신한테 전진할 거예요. 그래도 이것만 보면 그래도 잘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영식님이 지금 이 멘트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멘트죠. 그래서 울지 말고, 여기서 백합님 표정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울려고 해서 울지 말고라 한 건가? 미안해서 울려고 했나? 감동해서?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아니야 알겠어요. 그닥 그렇게 막 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영식님은 진심을 전하고요. 백합님은 어쨌든 선물 받은 것 자체는 좋죠. 좋은 일이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지. 거절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방금도 좀 거절하는 멘트로 말하긴 했는데 차마 영식님이 또 그렇게 또 따뜻하게 또 차분하게 말을 하니까 차마 거기다가 저 영식님 선택 안 할 것 같은데라는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오전에 이미 나 말고 다른 출연자도 좀 좋다, 조금 대화해봐라.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중한 거절이었거든요. 이거는 너무 나름대로다 근데. 이건 너무 영식님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너무 나름대로여가지고 바로 그냥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1위 장미, 2위 동백. 동백님도 약간 웃으면서 근데 저는 별로 관심 없는데? 약간 이럴 수 있는 스타일이긴 해. 약간 그 필터가 좀 없는 두 분이죠. 장미님은 가시가 있는데 필터가 없고, 동백님은 4차원인데 필터가 없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고, 백합님은 정답이 있어서 못 맞추면 태워져. 바로 그냥 화형식 되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정중한 거절이었다. 근데 단호하게 돌아온 직진 선언. 내일 끝날 때까지 당신한테 직진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근데 이게 사계는 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사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짧거든. 3박 4일밖에 안 되니까 지금 백함님이 뭐 이제 와서 거절하는 게 좀 애매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백함님도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그치. 그래서 영식님도 거절하려고 벌써 이런 말을 하나?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인식을 했어. 백합이 거절할 마음으로 이 말을 하나라는 걸 인식을 해놓고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로 해석을 한 거야.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겠거니 라고 희망 회로를 그냥 돌려버리는 거지. 아니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아직은. 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영식님은 백합님과 산책을 하고 방금 모자 선물을 주면서 불안도가 더 높아졌어. 왜냐면 선물을 줬을 때 반응이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고 백합님은 지금 애매하게 말을 해서 그렇잖아도 불안하고 여기에서 내가 누구라도 지금 커플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 트라우마를 깨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깨는 바람에 영식님이 지금 굉장히 더 조급하고 더 불안해져 버렸어. 그 상태에서 장미님이 때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거절할 의사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 거절을 할 마음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얘기기는 하죠. 어느 정도 거절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들어와서 장미님과의 대화에서도 눈물이 터지는 것 같아. 근데 거절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면서 백합님 앞에서 보여줬던 태도는 그래도 상당히 칭찬할 만하네요. 그래도 22기에 비해서 그 부분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영식님도. 백합님은 영식님이 또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이 상황이 백합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리웠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식님에 대해서 좀 더 이 관계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안 끌리지만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합이 고민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선물 전달까지 마치고 온 영식.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